오래간만입니다. 어제 공시법 늦게 끝났다면서요? 힘드시겠네? 어쩌나 오늘 첫 수업이라 한 2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뭐 좀 줄이죠 뭐. 자, 요약집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요 요약집, 물론 이론 요약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문제를 거의 같이 풀 거고요. 문제 제가 못 풀어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제풀이는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내에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는 복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는 거 겁내하지 말고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OX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선이 물론 나와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지. 그리고 제 과목은 예습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습을 위주로 합니다. 원래 문제풀이는 예습을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좋은데 그 복습을 위주로 해주시고 제 과목 할 시간에 민법 개론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법 해야 되죠. 지금 공법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2차 지금 시작 안 하면요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2차 과목 공부를 이제 시작해 주시고요. 그 2차 과목은 지금 요약집으로 암기부터 하는 게 먼저 선순위예요. 그래서 그 1차 과목은 기본서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차 과목은 일단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나중에 한번 읽으시면 돼요. 요약집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법을 이제 암기할까 암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 과목 복습할 때 1시간 반을 넘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내에 끝내세요. 끝내고 그 오늘 한 부분만 가볍게 한번 뭐 했지? 하면서 이론 정리 가볍게 한번 보고 한 30분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못 풀었지 하면서 덮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나 2차만 하신 분들은 이제 예복습을 철저히 다 합니다. 이건 처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하셨거나 2차만 하신 분들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집이 지금 현재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보지 못했어요. 다 풀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공부할 부분을 쭉 풀어보니까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집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기출문제집 갖고들 있죠. 그걸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집들이 출제 경향이 벗어난 문제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촘촘한 그물로 지금 7, 8월 달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은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하니까 풀고 갑니다. 풀고 가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각도가 많이 틀리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이제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복습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기출문제집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이론 정리 한번 하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집에서 일단은 쭉쭉 한번 보면 같이 풀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거예요. 가볍게 문제가 뭐가 나왔지 하면서 쫙 보면서 덮어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1시간 반을 넘기지 않는다. 그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법 시간 줘야 되거든요. 2차 과목에 공법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요 이론 정리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일단 갑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법의 제정 목적인데 법의 제정 목적은 17회, 20회, 21회 때 출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는 거예요.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볍게 암기만 합니다. 암기만 하고요. 주의할 점은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지 부동산업이 아니라는 거. 요거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쉽게 기억할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성을 제고한다.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쉽게 기억하실 테고 중개업이라는 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우리 법의 성질 이 부분도 출제는 안 하고 있지만 15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어요.
일반법이란 말은 기본법이란 말과 동일한 표현이다. 널리 사회적 지위나 계층, 성별, 지위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 이게 이제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민법과 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먼저 적용되고 있죠.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 민법과 상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뭐예요? 우리 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상법보다는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되니까 우리 법은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일반법이지만 민상법보다는 먼저 적용되니까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요. 그럼 부동산 중개 분야의 법 적용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 대해서 일이 생기면 우리 법을 가장 먼저 적용하겠죠.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보충적으로 무슨 법을 적용한다? 상법을.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순으로 적용합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우리 법에 대한 특별법은 없느냐? 우리 법에 따르게 되면요. 우리 법은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신 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역, 협동조합 있죠. 산림조합도 등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법보다는 얘네들 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농협동조합법은 우리 법에 따른 특별법에 지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 법은 사법도 아닌 공법도 아닌 중간적 색채를 띤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법도 아닌 공법도 아닌 중간법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이걸 이제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이 혼합돼 있다 해서 혼합법이라 하고 이걸 민법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회법.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은 당연히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니까 국내법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실체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법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법의 적 목적, 그 다음에 우리 법의 성질 가볍게 지금 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되죠. 용어의 정의. 자,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 매회 출제합니다. 반드시 출제하는데 이거는 출제 유형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단순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 2조에서 용어의 정의 6가지가 내려져 있는데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교육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단순형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판례의 태도를 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커버를 해줘야 되고요. 최신의 경향은 이거 단순형을 약간 응용화해내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커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6가지 용어의 정의 기억을 살려볼까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함기했어요. 이거는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그러면 이 중개의 정의는 4가닥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이 나와야 되고 거래 당사가 나와야 되고 권리의 득실 변경이 나와야 되고 알선하는 것.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 중개라는 것은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의사표시를 불가하기로 요소라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보조행위죠.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에 속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중개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독자적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으로 내려갑니다.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예요. 그럼 3가지 요소다. 일단 출발을 뭘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 일정 보수를 꼭 받아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하고 있죠. 일방 의뢰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보수는 꼭 받아야 돼요.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다. 무료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까지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해 두시고 무료로 중개하더라도요.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에도 공사법의 적용은 된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업이 되더라. 그러면 우인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했습니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시면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중개업정이었어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개에 먼저 해당이 돼야 되죠. 중개에 해당이 돼야 되고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다. 그럼 이 꼴은 이게 뭐다?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중개에 해당이 안 되면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물알선이 바로 중개다. 이게. 그러면 자동차 매매 소개했습니다. 중개 아니에요? 중개 아니죠. 그 다음에 알선, 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대행이라든가 컨설팅을 합니다. 분양대행 컨설팅은 소개가 아니죠. 그럼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의하세요. 그러나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에 부수하여 토지의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중개업이 될 수 있다. 그럼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세 번째 용어의정에서부터는 단순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인증서라 하면 뭐만 나와야 되느냐?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죠.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개업공사의 종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더라. 공인인증서 개공이 있고 법인인개업공사가 있고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이 있죠. 그 자가 누구? 중개인이다. 그래서 개공의 종별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해 두시고, 그래서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기억합니다. 다음 공인인증서라면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되죠. 그럼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서액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증서니까 외국에서 공인인증서의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인증서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이해 두시고, 자, 그래서 4개 용어의 정의를 받고 2개가 더 남았네요. 그럼 2개가 소속 공인인증서와 중개보조인이 남았죠. 자, 그럼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인증서라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증서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증서인자가 포함되고 있죠. 따라서 우리 소공의 종류는 다시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직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공하면 누굴 얘기한다고요? 직원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원인 소공과 임원 사원인 소공, 요즘 최신의 경향이 그거예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서인자는 단순 업무만을 보조해도 소속 공인인증서이다.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서인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속 공인인증서이다. OX, O.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주 잘 묻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보조는 뭐로 출발해야 됩니까?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한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단순형 있잖아요. 이것도 요령이에요. 중개대상물이라 하면 뭐로 출발해야 돼요? 중개대상물에 중개라 하면 이렇게 뭐로 출발해야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 나와야 되죠. 알선. 중개업은 3글자니까 3가지 요소. 다른 사람 의뢰 출발하죠.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라면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공인인증서라면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소속된 공인인증서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예요. 그럼 보조원은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로 출발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그러나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게 바로 용어의 정의 6가지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게 판례죠. 판례.
자, 그래서 이제 판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어떠한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 지금 요약집 어디 하고 있는지 알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고, 이 공학계도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 이 판례는 특이한 판례니까 꼭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 하면요, 5페이지, 6페이지 하고 있어요. 이제 6페이지 맨 위에 판례 하고 있죠? 요약집. 이 판례에 이어 특이한 판례니까 기억해 두자고 그랬는데,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무소를 찾아온 자에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직접 당사자로서 해버렸죠. 그럼 이건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사건 왜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냐면 직접 당사자로서 했죠. 그럼 중개라는 것은 제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줘야 되는데 당사자로서 직접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라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예요. 이거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상행위라고 한번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중개하면서 보증각서 써졌어요. 이거 연대보증이라는 거였죠? 상법이 적용되니까 연대보증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합니다. 부동산 중개 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이 점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이게 이제 사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 판례가 그 실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거였습니다. 이게 자격증 대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격증을 갑이란 자가 을한테 빌려준 거예요. 빌렸는데 이자가 이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중개행위를 하는데 불법행위한 거예요. 계속. 이거 을에게 사기쳤다는 얘기죠.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계속 불법행위했어요. 불법적으로 중개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뭐라 주장했냐면 자격증은 적법한 중개행위 하라고 빌려준 것이지 불법행위 하라고 내가 빌려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개행위 하라고 빌려준 게 아니니까 자격증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 뭐라 그러냐, 대법원은 중개행위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이 법률 행위가 강형법규에 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 소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강형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중개행위 관련 판례 가볍게 봤고요. 이제 중기업 관련 판례인데 요 중기업에 관련된 판례는 지금 요약집 8페이지 있죠? 이 8페이지 있는 판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판례 봅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그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능의 유무와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소개했어요. 업이다, 아니다? 업이 아니다.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럼 권리금 거래하도록 소개했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에 대한 보수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고 있고.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랬죠? 이거 해당한다는 얘기죠?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알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됩니다. 단, 담보물권 중에 뭐만 제외해요? 질권은 제외다. 질권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하는 게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OX. 누가 X라고 했어요, 지금? 포함된다죠? 방금 판례 그대로 냈잖아, 지금.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됩니다. 원칙이에요, 단
단 뭐만 제외? 질권만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적인 지문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권이 들어가니까 이게 틀렸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법은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국어가 잘 안 돼서 또는 스킬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스킬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답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꼭 메모해 놨다가 기억을 계속 살려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의 문제를 보는 각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됩니다. 단 질권 제외요. 그럼 이 지문을 틀리게 내고 싶으면 이렇게 내야죠.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OX? X죠. 이건 X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출제자는요, 이 지문 내는 것도 싫어해요. 누군가 끝까지 태클 걸어요, 이거. 담보물권에 질권 들어가는데 이게 왜 맞았어 하고 태클 걸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시험인가 거기서도 그렇게 내버렸잖아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버린 거 그냥. 그럼 이거는 우리는 욕 나올 정도죠? 우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명쾌하게 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업으로 하는데 이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였어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컨설팅에 부수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더라도 중개업에 한다. 이해하셨죠? 그럼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은 대출할성이죠, 이게?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소개했다면 중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업이 중개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금전은 중개상 무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에 의한 중개도 중개에 해당하죠?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냐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어요.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이나 요구한 자가 무등록업자였어요? 그럼 이거 무등록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약속 요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문제 확인해 봐야죠. 예. 자, 이제 문제집 돌아갑니다. 문제집 14페이지.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사법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인증사법은 민법과 상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민법, 상법의 특별법이죠? 예. 네. 1번 정답이고요. 2번 공인인증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죠? 3번 공사법은 중간법, 혼합법에 해당한다.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법, 혼합법입니다. 다음에 공사법은 우리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죠. 국내법이다. 맞죠 그럼? 5번 질문. 개공사에게는 상법 총칙편이 적용된다. 자,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 상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죠. 민법도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그럼 상법 총칙. 상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상인. 우리 개공은 상인입니까 아닙니까? 상인이다. 그럼 총칙편 적용된다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2번 문제 들어가죠. 공인인증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공인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중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된 혼합법이죠 지금.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중간법 이건 아니죠. 일단은 좋아요. 근데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된 중간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공법적 색채를 띈 규정은 뭐냐? 공법이라는 것은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로 명령적 체계를 취하고 있죠. 그럼 대표적인 공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공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에? 아니 형법. 그리고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혼하는 법률.
국가가 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했죠. 그러니까 그 법은 공법적 색채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사법은 뭐냐? 사법은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정책. 그럼 대표적인 사법이 뭐겠어요? 민법이 있죠. 상법. 이런 겁니다. 우리 법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죠. 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중간적 색채를 띈 법이에요. 우리 법 51조까지 규정을 봤더니 공법적 색채를 띈 규정도 있고 사법적 색채를 띈 규정도 있더라. 대표적인 공법적 색채를 띈 게 우리 제재에 관한 규정 있죠. 행정처분, 형벌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법적 색채를 띠고 있죠.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개인의 권리 의무, 개업공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사법적 규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니 중간적인 색채를 띤 법이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법이란 말은 원래 우리 법은 사법적 영역이 있었다, 공법적 영역이 있었다? 사법 영역이 있었어요. 개업공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었는데 우리 개공이 의뢰인의 등을 너무 많이 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면서 이 규제하는 규정을 쫙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법에다가. 그럼 규제하는 규정은 공법적 색채를 띈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점점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공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법들은 대부분 공법의 사법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 한다? 중간법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민법학자들은 쉴 데 없이 어려운 말 쓰기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법. 그다음에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 혼합되어 있다 해서 혼합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은 일단 혼합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맞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사의 선량한 관리의 주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선관주 의무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중개계약은,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유사하다? 위임과 유사하다. 그럼 위임에 있어서, 이건 사무처리 계약을 말하는데,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 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개에 있어서는 이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개공이었죠. 그럼 개공도 역시 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임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도 역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2번 정답이었습니다. 3번,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은 공법적 규정이다. 맞겠죠, 그럼? 다음에 4번 질문. 공사법은 국내의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국내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고. 5번, 중개계약에 관한 공사법의 규정은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민법보다는 먼저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지금 옳은 것 유형과 틀린 것 유형으로 나오고 있죠, 문제가. 그러면 옳은 것 나오면 반드시 O를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것 골라라 하면 X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었어요. 반드시 결과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지 결과를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단어 있죠. 포인트 단어에 밑줄 긋고 체크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놈이 어디서 장난을 쳤을까 하고 밑줄을 전체를 다 긋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단어를 계속 이거 짚어나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이 오시죠. 그분이 와야 돼요. 그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개사법의 문제가 딱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날 갑자기가 빨리 오신 분이 언제? 9월. 늦게 오신 분은? 10월. 시험 보기 전날. 끝까지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안 오신 분은 제가 장담하는데 80점 절대 득점 못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연습을 해왔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 용어의 정의에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는가, 그 다음에 어디가 핵심 포인트를 잡고 이걸 묻고 있는가, 이걸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이 돼 있으면 문제를 보는 순간 딱딱 보여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핵심 포인트 하나 밑줄 긋고 X 치고 O 치고 세모 치고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그분이 빨리 옵니다. 아셨죠? 유치하지만 우리가 20대나 30대면요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문제 읽다가 이게 틀린 거 찾으라는지 옳은 거 찾는지 이것도 까먹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하지만 OX를 꼭 해놓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검산을 꼭 해야 됩니다. 검산을 왜 해야 되냐면 몰라서 틀리기보다 중개사법은 실수로 많이 틀려요. 실수를 되도록 줄이자 이거지. 우리가 사람인지라 시험장에서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이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집에 와서 시험지를 딱 보면 우와 내가 이거 왜 틀렸나? 이 말이 되도록이면 적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검산을 하자는 얘기죠. 검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결과 푸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검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꼭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는요. 공사법이 규정하는 제도를 그랬는데 이런 건 안 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공인인사법은 괄호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괄호가 누구겠습니까? 공인인계사. 그럼 1번 정답 나와버렸네. 공인인계사가 나온 것은 1번밖에 없죠? 예, 그래서 공인인계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1번이었어요. 이 정도는 곤란할 수 있죠. 용어의 정의가 나왔는데 이걸 틀리고 오셨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반드시 맞추고 와야 돼요. 자, 그럼 5번 문제. 공사법의 지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입니다. 공인인계사의 전문성 제고. 전문성 제고 있죠. 국민경제 이바지도 있죠. 공인인계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있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 있죠. 그러나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한다는 없어요.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6번 내려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인인계사법상 무등록 중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냥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우리 저자께서 이런 지문들을 즐겨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쨌든 예전에 저랑 같이 있으면서 몇 번 부딪혔는데 문제 때문에 우리 무등록 중개업을 처벌하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무등록 중개 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한 번 정도 했다는 얘기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한 번 정도 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이걸 처벌하고 있는 거지 한 번 정도 소개하는 건 아부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럼 1번 맞죠? 뭐 이런 건 절대 안 냅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근데 이제 공부 못 하시는 분은 이런 걸 또 막 애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문제집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문제집 다 틀려요. 월, 화, 수, 목이 다. 내 강의 이래로 문제집이 이렇게 틀려보긴 처음이에요. 원래 제가 프리랜서로 뛰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제 학원에 들어갈 때 내 책을 갖고 들어갔어요. 문제집은 반드시. 문제집 내 책 안 쓴다고 그러면 난 안 했어, 강의를. 난 안 하겠다, 그러. 각도가 틀리니까, 보는 각도가. 그래서 어쨌든 4개 문제집을 제가 각 학원마다 월화수목이 다 틀린데 세상에 문제집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근데 다른 분들 걸 내고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학이 그래서 힘들다는 게 독학으로는 합격 못합니다. 독학으로 하면요. 야, 1번 지문 이거 특이의 지문 외워야지. 메모 이렇게 외운다니까 절대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꼭 짚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복습하실 때도 감안하시는 겁니다. 제가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냥 통과해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럼 2번 갑니다. 공인사업상 무등록 중개업은 행정형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 중개업은 행정형벌 대상이 되죠? 3-3. 이자 잃으면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포상금 줍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가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자, 무료 중개행위 하더라도 우리 법 적용돼야 한대요. 된다 했죠? 그럼 공사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다. OX, X예요.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 손배 책임 있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개업공사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5번 질문 부동산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다. 맞아요? 자, 아주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갑과 을 간의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합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그러면 이 소개하는 행위 자체 있죠? 이건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근데 지금 갑을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그럼 이 계약은 모두가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 있죠?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은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법률행위예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크게 분류하면 준물권행위를 제외하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구분되고 있죠? 그래서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중개의 대상이 되는 모두가 법률행위예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포함해요. 그럼 중개 대상행위에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채권행위는 매매교환 임대차가 있고 물권행위는 뭐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소유권 이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물권행위로 보이는데 어쨌든 모든 법률행위가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중개 개입 여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거는 중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증여. 개입 여지 없죠? 상속 판결 경매입니다. 이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개입 여지 없기 때문에 이건 중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상속 판결 경매는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다시 상속 판결 경매 법률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법률의 규정이와 물권 변동 사이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법률 행위가 아니죠. 중개 대상은 모두가 법률 행위라며요. 중개 대상이 되는 거 모두 계약이잖아요. 그럼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법률행위죠. 근데 모든 법률행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속 판결 경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 아니잖아 이거.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개입 여지가 없다라고 공부하는 거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5번 질문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러나 중개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두 법률행위예요. 근데 5번 지문 정도까지 되면 시험이 이미 엄청나게 어려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7번 문제 넘어갑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제 단순형 문제가 연습이에요. 단순형 문제 연습인데 우리 시험에서 박스형 문제가 몇 개 나온다? 40문제 중에?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눈빛이 딱 그런 눈빛인데 40개 중에요 박스형 문제가 11개가 나옵니다. 11개가 나오는데 전에는 대충 6개 내지 7개 나왔어요. 6개 내지 7개 나왔는데 지문의 수가 이제 많았죠. 5개 정도 그렇게 냈었는데 박스형 개수를 늘리면서 지문의 수를 절대 5개까지는 잘 안 내요. 4개 정도 내지 3개 정도 냅니다. 근데 박스형 낼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몇 개냐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몇 개냐고 묻는 문제가 가장 어렵죠. 옳은 거 틀린 거 몇 개냐. 이게 가장 어려운데 이게 한두 개.
그 다음에 괄호형 문제 있죠. 순서대로 골라라. 이게 하나. 그 다음에 OX형 있죠. OX형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골라라. 이렇게. 그래서 박스형이 11개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연습인지라 보기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좋습니다. 연습이니까 좋아요. 지금 거기 우리 문제집에 출제 가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자께서 이걸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출제 가능 문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입니다. 기업공사라 하면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어디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돼요? 중개업 여기에 밑줄 긋고 X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형 문제는 읽으면서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 개업공사라 하면 개설 등록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억지문 X. 니은 소속 공인인규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규사는 제외한다. X 나가버려야 되죠. 제외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괄호 속을 지금 틀린 걸 냈는데 우리 과목에서는요, 단언컨대 괄호 속에 틀린 말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법에서는 근데 있다면서요. 공법 문제가 가만히 보면 들어보면 굉장히 치사해. 분량도 더럽게 많은데 그런 거 장난 안 쳐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낼 수가 있는데 우린 분량이 적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문제를 내는데 어쨌든 참고해 두세요. 우리는 괄호 속에 틀린 말을 낸 적이 없다. 이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내놓으면요. 문제 실제 풀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괄호 속에 있는 말, 틀린 말로 해놨을까 막 찾는다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제외한다. 근데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 문제를 꼭 내더라고. 제외한다를.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내는 겁니다. 일단. 자, 디귿 갑니다. 중개보조인이라 하면 뭐로 출발해야 돼요? 공인인규사가 아닌 자로서. 빠져버렸죠? 그럼 바로 X 나가야 돼.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나오면 되죠? 예, 그래서 공인인규사가 아닌 자로서가 빠졌기 때문에 바로 디귿은 X예요. 다음 리얼. 공인인규사라 하면 뭐만 나와야 돼요? 자격, 취득.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인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OX, X. 예전에 우리 저자하고 나하고 한번 붙었던 게 이 지문 때문이었던 거예요. 모의고사 이 지문을 낸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인인규사 아닌가? 그죠? 용어의 정의니까 틀렸다고 합니다, 그냥. 자격 취득자죠? 내가 한 40분 싸웠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X예요. 내가 그 말까지 했어. 자격증을 받아야 공인인규사래. 그래가지고 나는 그럼 합격해놓고 자격증을 몇 년 동안 안 받았다. 그럼 나는 공인인규사 아니냐. 그럼 내가 자격증을 안 받은 상태에서 우리 공사법 위반 행위를 해갖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럼 내 자격 취소 못하느냐. 묵묵부답. 그래갖고 어쨌든 좋습니다.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규사예요. 예.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고. 전화 왔어. 다른 중개사법선생이. 이 책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야, 너 문제 풀어봤냐? 그 지문 또 나왔던데, 너랑 대판했던 거. 어떡할래? 그랬더니 어떡하긴 틀렸다고 해야지 그냥. 내 책도 아닌데 뭐 어떡해.
참고하세요. 자, 미음 갑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자, 세 글자죠? 세 글자 요소 떠올려야 되죠?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 중개를 업. 그럼 맞았죠? 그럼 미음 맞고, 다음 비읍.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OX, X,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행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거는 문장 자체에서 개공과 의뢰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다. 개공과 의뢰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 문장 자체 틀렸죠? 그래서 지금 옳은 거라 했죠? 옳은 거니까 몇 개? 한 개. 그럼 박스형 문제가 처음 등장했는데 박스형 문제 풀 때는요. 지금 옳은 것 골라라 했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 했으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죠. 그럼 박스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옳은 건 O 쳐야 돼요. 틀린 건 X 하는 거예요. 특히 박스형 문제에서요.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이때 거꾸로 쓰는 걸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박스 11개 중에요. 틀린 것 골라라는 걸 한두 개를 꼭 내요. 꼭 내는데 옳은 것 골라놓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문을 보면 틀린 것 골라놓고 옳은 게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잘 봤다고 놀놀놀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채점해봤더니 비가 사정없이 내리고 있는 거야 그냥. 소나기 맞으면 안 됩니다. 소나기는 무조건 피해야 되죠. 어쨌든 자, 그래서 7번 문제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개냐라고 지금 했는데 다행히 1번에 한 개죠. 1번에 2개, 2번에 3개 이렇게 내면 옮겨 적을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옮겨 적을 때도. 자, 그럼 넘어가시죠. 18페이지 대표 유형. 자, 대표 유형 문제가 지금 실려 있는데 용어의 정의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중개업이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다. 뭐로 출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그럼 바로 X 나가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것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 나와야 되고요. 2번 지문.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 출발해야 되죠? 바로 X 나가야 돼요. 기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매 계약서 작성 등 계약서 작성할 수 없죠. 기업공사의 중개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틀렸고 3번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라고. 우연한 기회 단 1회의 밑줄이죠. 중개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그럼 우연한 기회에 이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에 4번 질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없다의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는 중개행위도 중개나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우리 중개업 용어의 정의에서는요. 중개업 용어의 정의에서는 등록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하면 중개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등록한 자이든 아닌 자이든 관계없어요. 나아가 이거 중개사물에 대한 알선을 업으로 했다. 이자가 등록한 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죠. 중개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4번 질문 X, 5번 질문. 미성년자는 공인인사법에 의하여 공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우리 미성년자 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험을 못 보는 자는 유일하게 몇 명? 2명. 자격 취소당한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몇 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그럼 8번 문제 가십니다. 공인인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개업공사가 거래항사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X 나와버려야 되죠. 일방의 의뢰도 포함이죠. 당사자 일방 당사자에 의뢰하여 중개사물의 매매기관 임대차 기타 권리득 실명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는 중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방의 의뢰도 포함이죠. 그래서 1번 X. 2번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알선 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 계속성이 없이 우연히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우연히 밑줄 긋고 중개업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긋는 거죠. 이게 포인트고. 다음 3번. 공사법령상 중개선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장래의 건물. 우리 중개선물에 포함되어야 한대요. 되죠. 이게 뭐예요? 분양권이다. 다음에 4번 지문. 중개 대상에는 중개선물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알아보시겠죠? 포함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 일정 중개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5번 지문. 원칙적으로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거래상이 될 수 없으나 명인방을 갖춘 수분이 있다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으로서 중개선물에 해당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 중개행위와 타 개념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대리행위, 도급, 위임, 현상광과 비교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7회 때 출제한 바가 있었어요. 7회 때. 그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민법에서 공부하지도 않는 현상광고나 도급을 우리 쪽에서 왜 내느냐. 안 내다가 14회 때 위임과 도급이 중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출제 안 하기 때문에 X 치고 갑니다. 이 문제. 자, 10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신경향이라고 지금 우리 저자께서는 표시를 해놨는데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참고하시는데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제휴협동조합과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념을 이해하기는 참 좋아요. 우리는 지역내 협동조합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죠.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중개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중개협동조합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두 협동조합은 완전히 틀린 거죠, 지금? 완전히 틀린 겁니다. 1번 갑니다. 노협동조합법상의 지역협동조합은 특수법인에 해당하며, 맞아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특수법인에 해당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업공인인규사인 중개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서 우리 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했어요. 그럼 이거는 법인인계공이죠? 법인인계공입니다. 중개법인에 해당한다. 2번 지역협동조합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지역협동조합 등록 필요 없죠? 등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반드시 중개업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죠. 다음에 3번님은 지역협동조합이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요하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 설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 협동조합은 이거 법인이죠. 보증 얼마 이상 해야 된다? 2억 이상이죠. 당연히. 다음에 4번님은 지역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농지만 중개할 수 있죠. 농지만.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공사법령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든 중개업무를 중개할 수 있다. 그러겠죠. 중개법인이니까. 5번 질문. 지역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인인계사인 책임자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농업이 만약에 분사무소 설치하는 겁니다.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중개업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가 공인인계사야 되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지역농업은 분사무소 책임자 공사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11번 문제. 개업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않았는데 우리 개공 등이란 표현 있죠. 중개업 종사 전체를 말하죠. 그러면 개업공사 중개법인의 대표자, 중개보조원, 거래정보 사업자, 수습공사입니다. 누가 빠져야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죠. 여기 빠진 자가 지금 누구예요? 임원, 사원. 개공 등이란 표현은 5번이 나오는데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들을 말하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4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